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11월 7일 화요일, 오늘이 한 뉴스입니다. 미국의 올해 최대의 쇼핑 시즌 연말 대목 경기는 찬바람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 연말 쇼핑 시즌은 11월부터 12월까지 미국의 소매 판매는 9,573억 달러에서 9,660억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전미 소매연맹이 추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에서 4% 늘 것으로 예측한 것입니다. 특히 전미소매연맹의 3-4% 증가의 예측은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것이 아니어서 3.7%의 CPI를 적용하면 거의 제자리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말 대목에서는 팬데믹 시절 매년 소매 판매가 급등했으나 올해는 팬데믹 이전의 평균 증가율에도 못 미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자산가치 조작 의혹 관련 민사 재판에 출석해 과거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가치평가에 일부 개입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 맨하튼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직접 관여했는지에 대한 검찰 측의 추궁에 내가 한 일은 회계사들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것을 주도록 사람들에게 말하고 승인한 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회계사들이 작성한 재무제표 기록에 대해 내가 보고 어떤 경우에는 몇 가지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맨하튼 북쪽에 있는 대규모 부동산 세븐스프링스에 대해 기존에 평가된 가치가 너무 높다고 생각했다며 재무제표상의 가치를 낮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도 검찰과 판사를 향한 공격적인 언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재판 초반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을 향해 이것은 정치적 마녀 사냥이라며 그는 스스로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 재판을 맡은 앤고론 판사에 대해서도 그는 나를 사기꾼이라고 불렀고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며 사기는 내가 아니라 법원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재판에서 당신들이 나를 하루 종일 이 법정에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 재판 4건과는 무관한 별개의 민사 사건입니다. 미국 이민을 신청한 한국인들은 전체 추이와는 달리 취업 이민에 더 몰려 있습니다. 미국 이민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들을 보면 한국인들은 가족 이민의 국가별 대기자 수에서는 10위 밖으로 밀려난 반면 취업 이민 대기자들은 4위에 올랐습니다. 미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이민 비자, 즉 영주권 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1월 1일 현재 한국인들은 취업이민 대기자에서 7,025명을 기록해 국가별 순위에서 4위에 랭크됐습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대기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 출신들은 역시 1위가 중국으로 59,400명이나 되고 2위는 인도로 39,4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3위는 필리핀으로 16,400명, 4위가 한국 7,025명, 5위는 멕시코로 5,4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처리 문제를 놓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대한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오늘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점령은 이스라엘을 위해 좋지 않다고 여전히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미국이 이스라엘과 그 문제에 대해 계속 대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의 발언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한 전쟁이 끝난 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무기한 전반적 안보를 책임질 것이라고 말한 데에 대한 미국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CBS 방송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재점령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오전 라스베가스의 한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버려진 총기를 준 유아가 실수로 자신에게 총을 격발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아이는 5세 미만의 유아로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여전히 위독한 상태입니다. 용의자는 인근에서 체포됐으며 경찰 조사 결과 이보다 앞서 시내버스에서 성인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던 10대가 총을 쏜 뒤 도망치다가 인근 어린이집 놀이터에 장전된 총기를 버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버스에서 총을 맞은 남성 역시 병원에 입원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나이가 18세 미만이라고 밝히면서
해당 청소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혐의와 그를 성인으로 기소할지 여부에 대해 지방검찰청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중고품 가게에서 진짜 인간 두개골이 할로윈 장식품으로 판매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인류학자가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가게에서 쇼핑을 하던 중 이 문제의 두개골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게를 찾아 신고된 두개골이 복제품이 아닌 실제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회수해 조사 중입니다. 이 두개골은 가게 주인이 몇 년 전 구입한 창고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두개골이 진짜 인골이지만 고대의 것으로 어떠한 범죄와도 연관이 없을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뉴욕 맨하튼 도심의 하수구에서 정체불명의 형광 녹색 물질이 흘러나와 시민들을 불안감에 떨게 했습니다. 지난 3일 뉴욕 맨하튼 9.11 기념관 인근 도로의 하수구와 맨홀에서 정체불명의 녹색 물질이 흘러나온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확산했습니다. 이 액체는 수증기와 함께 넘쳐 흘러 도로가에 잔뜩 고였고 지하철 승강장 또한 이 액체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형광 녹색 물질은 배관의 누수를 감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체에 무해한 염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ABC 뉴스는 환경당국은 때때로 수도 시스템의 누수를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물을 녹색으로 염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뉴욕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미시간주 고속도로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유가 크로뮴이 섞인 녹색 액체가 발견돼 시민들의 불안감을 자아낸 바 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11월 7일 화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